개항 100년을 넘긴 오랜 항구 도시 군산. 그 중에서도 내항은 호남의 드넓은 곡창지대로부터 수없이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탈당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이 항구를 통해 식민지 시절 우리의 땀과 눈물이 빠져나갔다. 도시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군산 시내 한켠 월명동에는 그 시절 그대로의 적산 가옥에 아직 이곳에 일제강점기의 시간이 머물러 있음을 말해준다. 내항과 마주한 옛 군산 세관. 내부가 박물관으로 꾸며진 이 옛 군산 세관에 들어서면 한국 근대 역사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지난 2008년 건축 100주년을 맞이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85년간 세관으로 사용됐다. 일본인들은 이 세관을 통해 호남 곡창지대의 쌀과 다양한 광물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아픈 역사의 현장은 이제 해마다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가 됐다. 이 붉은 벽돌 건물에는 아직 시간에 씻기지 않은 눈물과 회한이 켜켜이 자리하고 있다. 신흥동에 자리한 일본식 저택 히로스 가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집은 그 자체로 작은 일본이다. 히로스 가옥의 이름은 이 집의 옛 주인인 일본인 히로스의 이름에서 따왔다. 삐걱거리는 옛 마루와 길게 이어진 복도는 일본 무사의 고급 주택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은 그래서 장군의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가옥을 감싸고 있는 일본식 정원은 보는 방향과 자리한 위치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이다. 일본에 안 가봤는데 일본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무도 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심어져,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되게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근대 속으로 걸어 들어간 느낌. 이곳에서의 산책은 옛 시대를 거니는 시간이다. 군산시 영화동의 한 주택. 지금은 평범한 가정집으로 꾸며졌지만 이 집 곳곳에선 재물이 넘쳐났던 일제강점기 군산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전당포로 지어졌다는 이 집에는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는 옛 금고가 집안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집이 원래 전당포였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문서와 여러 가지 현금들을 보관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여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만 그 메모를 잊어버려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제로 된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의 두께와 여기에 이렇게 두꺼운 돌로 봐서 이 안에가 전당포였을 때 물건을 잡아서 여기다 넣으면은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그런 창고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래진 역사. 하지만 군산거리에 자리한 옛집들에는 아직도 아픔이 유물처럼 남아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사찰이 지어진 방식이며 대웅전의 모양까지 일본 사찰과 꼭 닮은 이 절은 작년에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일본인 승려 우찌다에 의해 창건된 동국사.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외관, 널따란 대웅전을 마주하면 고요한 일본 산사를 찾은 것 같다.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일 병합이 되기 전에 사찰이 벌써 창건됐고요. 그 후에 36년간 일본인들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되다가 또 미 군정으로 이게 재산이 이양됐었습니다.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인민군 중대본부로도 사용됐고,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미군들이 와서 여기에 일정 기간 주둔도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로서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지만은 많은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습니다. 종각에 있는 동종은 1919년 일본 경도에서 다카시라는 장인에 의해 주조돼 동국사에 봉안됐다. 일본왕을 칭송하는 문구가 새겨진 이 범종은 벌써 수십 년째 울리지 않고 있다. 동도 터오기 전 새벽, 밤바다를 달려온 배들이 비응항에 닻을 내린다. 배들은 항구에 서해바다의 푸른 기운을 풀어놓는다. 밤새 불을 밝혔던 오징어 배가 들어오는 아침. 배마다 오징어가 만선이다. 갓 잡아 올린 오징어들은 일부는 어판장으로, 일부는 시내 곳곳으로 실려 나간다.
군산 시내에는 해도 뜨기 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기찻길 옆 공터를 따라 이어진 길. 이곳에는 벌써 수십 년째 이른 새벽 시장이 열린다.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들, 시골에서 가져온 푸릇푸릇한 푸성귀들. 새벽 거리는 어느새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 시장은 새벽 3시에 열려 해가 뜨면 파장한다. 군산 앞바다에서 갓 나온 생선들은 새벽 시장 사람들의 삶처럼 퍼득인다.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이 시장은 새벽나절 잠깐 섰다 없어진다고 해서 반짝 시장이라고도 부른다.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몇십 년째 드나드는 단골들이다. 사람이 인간이 정을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좀 어떤 사람들 일부러 한 번씩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끼느라고 많이 오셔요. 이곳에선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추억과 마음이 오고 간다. 이 새벽 시장 역시 군산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다. 드넓은 만경강 하구, 강물을 막고 둑을 쌓아 개가는 넓은 틀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한때 이곳에서 몸을 살찌우고 익어간 곡식들은 모두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려나갔다. 산북동 고준석 씨가 사는 집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이다. 이 집은 당시 군산에 머물던 일본인이 살던 집이기도 했다. 해방 후 이곳을 떠나야 했던 일본인들은 그 시절 자신의 집을 잊지 않고 있다가 몇 년 전 다시 찾아왔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방 후에 자기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 관광차 나왔다가 자기가 살던 집이라고 찾아와서 저하고 인사하고 주소 가지고 가서 저한테 안부 편지 온 그거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농토로 삼았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저기 저쪽이 오카야마, 그 옆에가 이제 히로시마, 그 옆에가 기요무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사가모라, 그 다음에 저 끝머리가 야마가다. 왜 그런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지명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에게는 땅을 빼앗겼던 슬픔의 시간이, 어떤 일본인에게는 추억의 시간이 되는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군산의 아픔이다. 평야 가운데 개정면에 자리한 정미소. 손때 묻은 나무 손잡이며 덜컹거리는 기계까지
이 정미소엔 세월이 비껴갔다. 추수가 끝나고 정미소로 들어온 쌀은 그대로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1940년도 때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현재 여기가 간척지였거든요. 간척지인지 문봉이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개척을 해갖고 농사 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농사를 지으면은 소작으로 놔줬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하나 주들 않고. 지금은 찾는 이도 많지 않은 이 옛 정미소에는 제 손으로 지은 쌀 한 줌조차 가지지 못했던 한국인의 그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곡창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 이영춘 박사의 가옥이 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군산의 명의. 이영춘 박사가 진료실로 사용했던 이 집은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새마을운동 시절까지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이영춘 박사. 이곳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에 얽힌 추억 한 가지쯤은 간직하고 있다. 무서워서 주사 맞을 때 되면 도망도 갔다가 숨었다가 또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보건진료소가 있었기 때문에 구충약 같은 거 막 이렇게 공짜로 배부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받으러도 다녀봤고 우유 같은 거 배급 타먹기 위해서 막 줄 서가지고 배급도 타먹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생전 이영춘 박사가 지내던 이 집은 현재 기념관으로 조성돼 그를 기억하는 관람객들을 반긴다. 유품과 서적, 사진을 관리하며 이곳을 지키는 이는 이영춘 박사의 아들 이주은 씨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이기도 했던 이영춘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소작을 하던 조선인들을 위해 병원을 차렸다. 그의 병원은 늘 가난했던 소작농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농촌에는 뭐 병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전무했을 때니까 또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병원에 돈 주고 가서 치료할 형편이 못 됐으니까 그 의료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열악해서 한번 병에 걸리게 되면 대단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돼 보여지고 그러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산 앞바다에 자리한 선유도를 찾아가는 길. 선유도는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이름이 높다. 신선이 논일었다는 아름다운 섬 선유도. 그 선유도 앞바다에는
고군산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말 그대로 옛 군산이란 뜻이다. 군산이라는 이름 역시 바다 위에 올망졸망 솟아오른 섬들이 마치 물이 지은 산봉우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졌다. 관광객이 찾지 않는 평일의 선유도는 여느 섬과 다름없이 한적하고 고요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섬에도 아픈 역사는 깃들어 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옛 장자초등학교. 이 학교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것이다. 식민지 시절 이 작은 섬의 유일한 소학교였던 이곳에서는 일본인 선생님이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해방 후에도 그 선생님은 이 아름다운 섬을 잊지 못해 해마다 찾아오곤 했다.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까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사히 이제 잘 가시게 된 동기로 인하여 인연이 돼서 군산의 신풍국민학교 계셨던 곳, 그 다음에 고군산 국민학교에 계셨던 곳, 이 두 곳을 잊지 못하고 해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세가 넘었죠.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느끼려면 선유봉을 따라 오르는 산행이 제일이다. 60개 섬의 군락들이 바다를 수놓으며 발 아래 펼쳐진다. 봉우리에 올라 내려다보는 바다는 잔잔하다. 섬들 사이 드리워진 바다는 산중 호수처럼 조용하고 고즈넉하다. 너무 좋고요. 조용하고 그림 같은 섬인 것 같아요. 일몰이 특히 아름답고 작게 보이는 저 섬, 저게 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봉우리 사이로 해가 솟아오른다. 어느새 바다는 그 빛에 젖어 온통 붉은색이다. 찾는 이의 마음을 훔치는 아침 풍경. 선유도는 일몰과 일출이 모두 아름다운 몇 되지 않는 명소다. 군산의 거리에는 눈물의 시간이 배어있고 군산의 항구에는 아픔의 역사가 흐른다. 한국의 근대를 온몸으로 품은 곳 군산. 그곳에서는 풍경마저 역사의 한 부분이다.